자, 학 과장님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먼저 점검해 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고요. 시가가 거의 저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봉 마감했습니다. 근데 61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음봉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61선을 이탈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하락 출발한 거는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는 양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 다 61선 이탈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코스피는 이제 역시 대형주 지수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기관 매도세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 모두 다 하락했어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놀랍게도 외국인이 7일 연속 매수입니다. 저 외국인이 진짜든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7일 연속 매수였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특이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이 관련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했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역시 이제 코롱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 이제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은 현재 좋지 못하다. 이게 특이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시가하고 저가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네,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시가가 저가였어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일치하니까 완벽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양봉 마감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장중에 플러스 전환도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반등 시도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61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다. 파란색 61선인데 좀 멀죠. 그 다음에 일부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인데 오늘 시가는 최저가였다 그랬죠. 출발한 다음에 장중에 플러스 전환까지 됐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약간 좀 과매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중에 분석했을 때는 이거는 저는 도저히 2170을 못 넘을 거라고 봤어요. 도저히 못 넘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2179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2170 아래로 끝났다는 게 이제 특이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놀랍게도 이거는 음봉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비석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락 출발한 것도 모자라서 음봉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61선이 재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은 지금 최근에 좀 코스닥이 좀 더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냐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다시 코스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고 결국 하락했죠. 근데 장중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2170을 못 넘을 거라고 봤는데 2170을 넘어서 2179까지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종가는 결국 2170 아래에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170 넘은 그 라인은 오늘 약간 좀 그 오버슈팅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내일장 어떤 전략 마지막 코너에서 짜드리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이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뭔가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재로 작용해서 이제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타결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미국은 손해볼 게 없죠. 자기네들은 일단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요. 중국은 어떤 경우든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런 어떤 뉴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썩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국가나 어떤 조직 단체나 개인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은 빨리 끝나요. 그런데 사실상 갑을 관계,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좀 우등하고 한쪽은 열등한 거죠, 그죠? 이랬을 때 협상은 결코 쉽게 끝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됐다 한들 뭐 올해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쯤 혹은 또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뒤집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시장 잠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이중 고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라인이. 그리고 여기는 이중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판단은 어떠냐? 일단 악재 때문에 밀린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 악재 있기 전에도 이미 여기서 밀렸다는 거를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한번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급락하기 전에 미중 무역 전쟁 악재 나오기 전에 이미 내려왔다는 거죠. 이걸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악재가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저가를 갱신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그거야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저의 생각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중 고점이 완성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시황과 내일의 어떤 대응 전략은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부장님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목요일장은 결국 그 61선 회복과 121선 이탈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딱 중간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종가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인데 61선이 2194.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한 26포인트 정도 높죠? 그러면 160선은 얼마냐? 2143. 그러면 오늘 종가보다 44니까 25포인트 낮죠?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61선은 26포인트 높게 있고요. 121선은 25포인트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딱 중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61선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느냐, 120선을 이탈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거의 대결이에요. 대결인데 중기 시장은 제가 이미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혹은 어떤 그 외국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지수가 올라가거나 제가 뭐 어떤 전망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 시장은 큰 변동이 없는데 결국 단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장도 중요해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중기로는 떨어진다고 해도 쭈르륵 밀려서 떨어지는 거하고 계속 반등 나왔다가 밀리고 반등 나왔다가 밀리고 계속 박스권 하다가 떨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투자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과연 어느 쪽이 먼저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내일 하루에 이게 뭐 갑자기 60일선 돌파한다거나 120일선 이탈한다거나 이러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종가보다 26포인트가 올라가거나 25포인트가 떨어져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뭐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방송하니까 이제 수요일까지 목금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60일선을 회복하게 되면 최고점까지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중기 하락을 한다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좀 더 지연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121선이 이탈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중고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지수가 다시 빠질 것이다. 이거는 뭐 변동이 없는데 단기 시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건데 목금 이틀 동안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어쨌거나 60일선이 넘어가면 또 나름대로 혼조세 구간이 오면서 시간이 좀 소모가 되고 120선이 이탈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그냥 쭈르륵 밀을 수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단 하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놓고 보시면서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제 그 중기시장은 변동은 없어요. 없고 제가 이제 이번 4월 20일 강연회 때도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강연회에서 했던 얘기는 절대로 방송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목금 이틀 동안 과연 60일선을 먼저 한번 회복해 주느냐, 120선 이탈하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